뭐 100이라고 클릭을 이렇게 해서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딱 100만큼 떨어집니다.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자, 요 잘 이해되셨죠? 바깥에 있는 요 삼각형은 숫자, 그러니까 복사할 객체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원본.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과 여기 보이는 삼각형 사이의 거리를 조정을 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처음엔 되게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냐면 여기 나와 있죠? 요 값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값을. 자, 컬럼이라는 거는 가로 방향, 로우라는 거는 세로 방향. 되시겠죠? 자, 컬럼을 제가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줄어들죠? 자, 위에 있는 이 값은 숫자, 복사할 객체의 숫자를 조정을 하는 값입니다. 복사할 객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트윈이라는 거는 객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객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비트윈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비트윈 값이 100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이라는 게 아니라 이 비트윈 값을 100을 주시게 되면 캐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객체 있죠? 원본 객체의 좌측면, 여기 좌측면에서 그 다음 복사될 객체의 좌측면까지의 거리를 100으로 환산을 해요. 즉 지금 여기서 제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150이겠죠. 이 객체는 한 변의 길이가 50mm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150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냥 이쪽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100이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얘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100이 아니라 얼마를 넣어야 돼요? 15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거리 값이 맞춰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컬럼 아시겠죠? 컬럼은 가로 방향으로의 적용입니다. 컬럼. 자, 그 다음에 로우 들어갈게요. 로우. 자, 로우는 위로 한다 그랬죠? 자, 위로 두 개죠. 항상 원본 객체가 하나입니다. 얘 하나만 있을 때. 자, 그럼 얘는 두 개. 거리값이 얼마죠? 지금 여기 75 나와있죠. 75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거리값이 75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만든다? 우리는 사이값이 50이잖아요. 아랫변 길이 포함하면 얼마 나와요? 100이 나오겠죠? 100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나셨으면 클로즈 어레이 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옛날 버전하고 지금 버전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 버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레이가 되면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요. 그룹으로 통째로. 요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일 때의 장점. 그룹으로 묶일 때의 장점은 하나를 선택을 해도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뭘 작업을 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작업을 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단점이 뭐냐면 하나씩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마다 explod라는 명령을 쓰셔야 돼요. explode. 자, 제가 써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게. 자, explode, explode 분해. 자, 이거는 좀 카피를 떠놓을게요. 쓸 데가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어레이가 이미 끝난 객체죠. 어레이가 끝난 객체를 사용자가 여기다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걸 트림으로 잘라야 돼요. 안 잘려요. 트림이 안 걸려요. 왜? 이 네 개는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예, 그렇죠. 이거를 익스플로드로 쪼개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다 라인으로 바뀌어요. 하나의 객체 단위, 라인 단위로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익스플로드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셀렉트 오브젝트 나오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빵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다 깨져요. 하나의 객체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본 객체가 폴리라인이라서 이렇게 각이 지어 있는데 일반 라인으로 그리셨으면 다 이게 라인으로 분해가 됩니다. 일반 라인으로.
요렇게 해서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좀 안 좋죠.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장점, 이게 단점인데, 장점이 뭐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최신 버전일 경우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죠. 선택을 했어요. 하나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에디트 소스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 소스. 자, 에디트 소스 버튼을 누르시고,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놈 아무거나 하나 딱 찍고 나서요. 자, 뭐 물어보죠?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요. 선을 이렇게 그리고, 딱 종료가 나면 어떻게 돼요? 4군데 동시에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항상 세이브 체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체인지 안 하시면 없어집니다. 세이브 체인지를 딱 누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건 장점이에요. 요건 장점. 단점은 편집을 할 때 익스플로드로 확 깨버려야 되는데 그거가 단점이고, 장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본 객체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면 다른 객체들도 전부 다 바뀐다라는 거죠. 다른 객체들도. 요거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뭘 편집하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 오토데스크에서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고요. 자, 두 번째 보는 장점은 사용자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그러니까 수량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우스 포인터만 이렇게. 이건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값도 뭐 150 이런 식으로 변경을 금방금방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array라는 명령이 그래도 예전 버전이 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편집성이라는 거죠. 편집성.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다 획일적인데 얘만 모양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얘 하나만 모양이 틀려야 될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익스플로드로 얘를 다 깨야 돼요. 그냥 다 깨고 나서 얘만 또 따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드에서는 어레이에서는 이 레탱글러 어레이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지울게요. 이해 다 되셨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거나 잘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앞에 또 확 진도 나가버리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배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없어요? 다 이해 되신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쉬운 거 아닌데? 이게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채팅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 혹시 보다가 이러시면 곧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객체를 편집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어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스크롤 버튼 누르신 다음에 폴러 어레이로 변경하시고요. 객체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베이스 포인트, 아식스 오브 로테이션. 이거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베이스 포인트의 끝점이죠. 이 끝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딱 찍으시면 곧바로 생겨요. 얘는. 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일관 바꾸는 거. 다이아몬드? 제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08 버전은 제가 한번 강좌를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08 버전을 못 구했어요. 자, 일관으로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탱글러 선택을 하고 적용됐죠?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자, 선택을 하시면 상단의 메뉴가 다 바뀌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에디트 소스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 소스.
에디트 소스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고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뭘 물어봐요. 자, 확인 누르고 이 안에다가 원을 그리셔도 되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다 되셨으면 여기 보시면 뒤에 제일 뒤에 있어요. 세이브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세이브 체인지. 세이브 체인지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이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저희 게시판에 이거 올려놓기는 했어요. 좀 이렇게 올려는 놨는데 좀 내용이 많이 어렵죠. 이거 한번 보시고 많이 또 보셨네. 이 0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능이 없어요. 08 버전이 오히려 쓰기 편해요. 쓰기 편한 걸로 따지면. 자, 일단 제가 요거까지 제가 먼저 할게요. 자, 폴라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전 배열입니다. 회전 배열인데 캐드에서는 항상 각도는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신 상태가 되면 상단의 메뉴가 다 변경이 됩니다. 상단 메뉴가. 자, 아이템이라는 거는 숫자. 즉, 제가 4를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4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트윈이라는 거는 각도.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각도. 자, 잘 보셔야 돼요. 아이템이라는 거는 복사할 객체. 복사할 객체의 숫자입니다. 복사할 객체의 숫자. 그리고 이 밑에 나와있는 비트윈은 각도인데 어떤 각도냐면 원본 객체와 두 번째 그려지는 객체. 요 각도예요. 요 각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90도라는 소리예요. 요거 별로 바꿀 필요 없겠죠. 요거만 바꾸셔도 충분하겠죠. 자, 필이라는 거는 얘를 360도를 돌릴 거냐, 아니면 180도만큼 돌릴 거냐, 270도까지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여기서 18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 180도에 갈 동안 4개를 그리겠다라는 거죠. 즉,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시작점에서 필, 끝점. 그러니까 이것도 주실 필요 없고 실제로는 얘랑 얘, 요 딱 2개 값만 적용을 하시면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얘는 클로즈 선택하시면 얘도 동일해요. 여기 보시면 에디트 소스라는 게 있죠. 다른 거는 그냥 눈여겨보지 마세요.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자, 에디트 소스에서 원본 아무거나 찍고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뭐 라인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라인 이렇게 그렸어요. 라인 어떻게 됐나? 세이브 체인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라는 거죠. 요게 폴라. 레탱글이 어렵지? 레탱글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이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좀 어렵죠, 솔직히.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저 끝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입니다. 패스라는 거는 경로를 따라서 뭔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쭉 그릴게요. 라인 하나 그리고요. 끝에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하나 그릴게요. 이런 모양을. 자, 패스 어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레이에서 패스 어레이. 자, 제일 처음에 고르는 거는 대상을 고르시는 거예요. 축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엔터. 자, 패스 커브를 고르라 그러죠. 찍었어요.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따라서 이 객체들이 주르륵 하고 복사가 됐죠. 그렇죠? 자, 선택을 해서 보시면 아이템, 뭐 비트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있죠. 요 정점을 이렇게 늘리시면 잠시만요. 요 정점을 이렇게 늘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따라와요. 더 복사가 더 된다라는 거죠. 더 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 2D보다는 3D 요소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런 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레탱글러 폴라 어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옵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팁이냐면 약간 3D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서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좀 어려운데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셔도 그만, 모르셔도 그만. 자,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베이스 포인트를 찍는 거랑 아식스 오브 로테이션을 찍는 거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베이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만 하시면 곧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곧바로.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곧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아식스 오브 로테이션, 이게 뭐냐면 3D에서 쓰는 겁니다. 3D에서. 그래서 제가 3D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객체가 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화면을 3D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라인이 이렇게 존재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그냥 어레이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베이스를 이렇게 빵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평면에서만 돌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포인트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런 형태로. 자, 어레이에서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식스 오브 로테이션이라는 거 보이시죠? 뒤에. 자, A를 누르고 엔터를 딱 눌러서 시작점 방향, Z축의 방향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3D 어레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요거는 3D 강좌를 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런 옵션입니다.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자, 뭐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어렵다, 아니면 궁금하신 점, 어레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예. 다른 분들은 다 이해되세요? 범수님 같은 경우에는 08 버전이라서, 제가 이거는 따로 제가 구해드릴게요, 강좌를. 우리님은 뭔가 글을 쓰시는 것 같고, 푸른하늘님, 꾸러님, 소누리님, 코비 분자, 구강재님, 다 이해되신 건가요? 아, 빠르시다고요? 네.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이게 좀 말을 하다 보면 좀 빨리빨리 갈 때가 있어요. 아, 3D 돌리는 거? 그 3D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50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휴식 가지셨다가 9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 9시 정각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뭐, 좀 출출하시면 뭐 좀 드시고, 그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정각에 나가겠습니다. 9시 정각입니다.
자리에 다 들어오셨나요? 대답 한 번씩 좀 해주시겠어요? 자, 대답 한 번씩 해주세요. 푸르나놀님하고 꾸러님하고 혹시 캐드 3D까지 가시면 들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캐드 3D까지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나는 듣겠다. 혹시 있으세요? 네, 착수하셨고요. 네, 캐드 만약에 3D까지 간다 그러면 나 들을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2D는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게 제가 바빠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지방 교육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10월 한 중순까지 가면 2D는 거의 끝날 거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2월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 않겠나 싶어요. 3D 같은 경우에는 2D보다 명령은 적은데 좀 복잡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2D 명령이 다시 3D에서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좀 어려운데 대신에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CAD 3D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른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3D를 강좌를 들어가게 되면 08 버전으로 따라오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고 범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012 버전이나 2013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드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높아지면서 시스템 사양도 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08 버전이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인 3D 강의는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 약간 응용편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캐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다 착석하셨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죠. 거의 10시인데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제가 더 하든지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들으신다고요? 좌표 때문에 그쵸. 3D 들어가면 그 좌표 때문에 거의 머리가 뽀개지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무 나가시면 그러니까 실무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렛 챔퍼, 로테이트 스케일 요 네 개를 묶어서 나갈게요. 자, 필렛 챔퍼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서리 처리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처리하는 명령. 필렛은 보통 우리가 둥글게 깎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챔퍼는 각을 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둥글게 깎는 거, 각 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렵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써드리면 필렛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목깎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목깎기 이게 맞나? 자, 목깎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에서 표기는 보통 R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반지름 R로 표기가 되고 챔퍼 같은 경우에는 챔퍼는 단축키가 CHA까지 쓰셔야 돼요. M, FER 챔퍼 같은 경우에는 뭐 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별로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위에 거라 못 따기 얘는 도면상에서 C로 표기가 됩니다. C 보통 건축보다는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필렛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챔퍼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이렇게 각을 딱 쳐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자, 여기 보세요. 그 TTR 기억나시죠? 서클에 자, 여기 보시면 서클에 TTR 첫 번째 객체 지정하고 두 번째 객체 지정하고 반지름 값 주고 100이 너무 크네요. 자, 제가 다시 지정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한 20 정도 이렇게 줄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찍는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 사이에 이 반지름을 가지고 호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필렛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필렛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얘를 좀 카피를 좀 뜰게요. 자, 카피를 한 2개 정도 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사용자가 여기에 이렇게 모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트림에서 이렇게 자르겠죠. 그러면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형태의 모양이. 자, 요런 형태의 모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필렛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필렛은 어떻게 하냐면, 자, F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돼요. 필렛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지름 값은 0입니다. 반지름 값은 무조건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 값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퍼스트 오브젝트에서 가로 안에 여기 레디어스라고 있어요. 반지름 값. 레디어스. R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R,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필렛 레디어스 값을 물어보죠? 반지름 값이 얼마냐? 제가 이거 20 준 거 맞죠? 그러면, 반지름 값을 주고요. 엔터를 딱 누릅니다. 그럼 뭐가 뜨냐면, 셀렉트 오브젝트. 다시 나오죠? 퍼스트 오브젝트 골라라 해서, 첫 번째 객체, 그리고 두 번째 객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이렇게 목깎기가 되면서 주변에 나가 있는 게 없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이 십자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객체를 지정을 하실 때,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면 호가 요 사이에 요렇게 생겨요. 호가 요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또 객체를 여기를 지정을 하고 여기를 지정을 하면 호가 요렇게 생깁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개의 객체에 내접하는 호를 요렇게 그리는 명령이 바로 필렛입니다. 항상 내접입니다. 항상 내접. 자,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 요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요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반지름이 30, 여기는 반지름이 40.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필렛 하신 다음에 반지름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반지름 R이라고 먼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고 반지름 값 30 들어갔죠? 그리고 엔터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시는 게 얘를 먼저 선택을 해도 되고 얘를 먼저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택하는 객체 사이에 내접하는 호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필렛에서 반지름 40이니까 반지름 값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R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셔서 40이라고 이렇게 바꾸시고 엔터 하시고, 자,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홀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다 쓰냐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모서리에 반지름이 전부 다 30이다. 동일하게. 그러면 필렛 R 반지름 지정 엔터. 자, 30 항상 반지름 값을 주셔야 됩니다. 엔터 치시고 첫 번째 객체 선택, 두 번째 선택. 호가 만들어졌죠? 자, 한 번에 호가 하나씩밖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명령을. 자, 다시 필렛. 지금 커맨드 메뉴 보고 계시죠?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들어갔죠? 다시 필렛,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필렛,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필렛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뭐 비교적 어렵진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필렛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필렛에서요, 반지름 값이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찍으면 변화가 없죠? 여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렛에서 반지름이 0입니다. 자, 0일 경우에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각을 딱 쳐버리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지름 값이 0일 경우에는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연장. 이게 필렛의 좀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반지름이 한 30짜리 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TTR 하셔가지고 탄젠트 뭐 반지름 30 이렇게 그려있죠.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그리시는데 필렛을 하시게 되면 필렛 R값 반지름 30 해서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그림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원과 원 사이에는 저렇게 완성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아크 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필렛에서 반지름 30 자 선택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깎여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요거는 좀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필렛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를 필렛으로 주면 이런 형태로 꼬이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필렛. 그 TTR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TTR을 쓰는 부분과 필렛을 쓰는 부분은 나눠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챔퍼 제가 보여드릴게요. 챔퍼는 사실상 가장 쓰지 않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해봐도 챔퍼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하긴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치수기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0이고 여기서 여기도 30이에요. 자, 요런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요런 모서리 부분. 자, 요런 모서리 부분. 필렛 같은 경우에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챔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챔퍼는 어떻게 돼요? 챔퍼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의 연장선상, 이 선의 연장선상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 그게 디스트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 여기도 디스트, 거리값이 되는 거죠. 즉, 두 개의 거리값이 필요해요. 두 개의 거리값. 하나의 거리값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거리값으로 적용이 된다. 라는 게 이 챔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30, 여기서도 30이죠. 자, 여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챔퍼라고 명령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트1이 0, 디스트2도 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즉, 물어볼 때 필렛처럼 한 개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물어봐요.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옵션을 변경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디스탄스라고 있죠. 디스탄스. 자, D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챔퍼 디스탄스에서 첫 번째 거리값이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30. 그러면 두 번째 세컨드 챔퍼 디스탄스가 자동으로 30으로 변경이 돼요.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려진 얘랑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챔퍼입니다. 필렛에 비해서 약간 효용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인 경우가 있고 여기가 그냥 30인 경우가 있고 이 두 개의 거리값이 틀릴 경우에 챔퍼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자, 디스트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디스트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값이 디스트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디스트1, 디스트2 이해되셨죠? 디스트1, 디스트2 반대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를 디스트1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디스트2로 설정을 놓고 쓰셔도 돼요. 어떤 걸 하시든 간에 두 개의 값이 서로 틀리고 찍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얘를 디스트1으로 갈게요. 자, 챔퍼라고 명령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트 두 개의 값이 다 30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D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퍼스트 챔퍼 디스턴스 제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0이라고 적용을 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두 번째 챔퍼 디스턴스는 70이 들어가죠.
70이 아니잖아요. 그쵸? 30이죠. 30. 30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퍼스트 라인. 얘를 찍어야지, 첫 번째 얘를 찍어야지 이 꼭지점에서부터 70까지 거리가 딱 들어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챔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값이 틀릴 경우에 그 해당 객체를 선택을 하실 때 순서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70이 들어가고 여기에 3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챔퍼. 자, 디스트, 거리값 수정. 여기 나오죠? 퍼스트 챔퍼 디스턴스. 지금 30이죠? 제가 70이라 그랬죠? 70으로 변경. 자, 두 번째는 30으로 변경. 자, 첫 번째 찍는 게 바로 요 값. 이 값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찍는 게. 자, 처음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깎이겠죠? 요렇게. 여기를 찍어주고 두 번째를 찍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깎인다라는 겁니다. 요게 챔퍼. 그 필렛은 되게 많이 쓰는데요. 챔퍼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왜냐면 이게 옵셋에서 자르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챔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챔퍼의 진정한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자, 이런 경우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객체가 자, 이런 3D 솔리드 객체가 있을 때, 자, 챔퍼 적용을 해서 30 해서 선택하고 엔터 빵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챔퍼를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챔퍼를. 예를 들어서 뭐 렌더링을 건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챔퍼를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2D에서는 많이 쓰는 게 아닌데 3D에서는 챔퍼는 되게 많이 씁니다. 특히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 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상관없긴 한데, 모델링 방식이 서페이스,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리전, 그 다음에 메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챔퍼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별로 2D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3D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3D를 위해서라도 챔퍼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여기까지 뭐 별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거 좀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스케일하고 로테이트. 스케일하고 로테이트. 지금 보시면요,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2D는 진도가.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팁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넣어드리니까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런 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죠. 제가 여기 안 써놨어요. 저한테 수업 듣는 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스케일하고 로테이트인데요. 스케일하고 로테이트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이 밑에 있는 카피 무브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스케일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로테이트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자, 스케일은 크기 조절에 관련된 명령이고요. 로테이트는 회전에 관계되는 명령입니다. 스케일은 크기 조절, 로테이트는 물체의 회전. 자,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객체가 있습니다. 이런 객체가, 이 객체가 있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네, 뭐 다른 질문은 별로 없으시죠? 자, 스케일을 먼저 할 텐데, 스케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일. 단축키는 SC입니다. 스케일, SC. 자, 스케일 하시게 되면, 자, 셀렉트 오브젝트가 뜨죠.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엔터를 딱 눌러보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기준점. 기준점. 카피나 무브할 때 기준점 생각나시죠? 기준점. 가장 기준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스케일에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객체의 정 가운데에 베이스 포인트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사방으로 늘어나요. 사방으로. 즉, 여기 되게 중요한데 캐드에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은 한쪽 축으로 못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쪽 방향
X축 방향으로만 늘리고 싶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명령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은 항상 내가 베이스를 어디에 찍든지 간에 사방으로 다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방으로 다 늘어나고 사방으로 다 줄어들고.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의 정중앙을 이렇게 빵 하고 찍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스케일 팩터라는 게 나오죠. 스케일 팩터. 이게 뭐냐면 배율을 얘기합니다. 배율. 그러니까 몇 배로 키울 거냐 아니면 몇 배로 축소를 할 거냐. 이해 되셨죠? 여기서 사용자가 2라고 정수 숫자 2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 얘가 2배만큼 커집니다. 얘는 화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제 객체의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길이 값을.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제가 스케일. 자,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 베이스를 찍었죠. 얘가 지금 2배만큼 늘어났죠. 2배만큼 늘어난 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으로 줄여야 되죠. 절반은 얼마? 0.5.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늘릴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이상의 값을 곱하시면 늘어나고 커지고 1 이하로 내려가시게 되면 줄어들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1 이상으로 가면 늘어나고 1 미만으로 가면 줄어든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1 이상, 1 미만. 자,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딱 요 기능밖에 없는데 그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여기 나와있죠? 레퍼런스. 그 제가 올려드린 강좌에도 보면 아마 레퍼런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있네요. 레퍼런스 길이값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저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케일은 한쪽 축 방향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스케일은 양쪽으로 그냥 무조건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용자가 여기 와서 길이를 재봤어요. 팀장이 길이를 쟀는데 129.48이 나왔어요. 야, 여기 길이 200이야. 200으로 맞춰라 라고 했어요. 200. 129가 아니라 200입니다. 200. 자, 그런데 200 나누기 129.48 하면 배율이 나오니까 값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미련한 짓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부터 좀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 스케일이라고 명령을 줍니다. 스케일. 그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눌러보면, 자,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보통 베이스 포인트는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의 가운데다 찍는 게 좋고요. 이런 직사각형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좌측 하단 부분이 제일 좋아요. 베이스 포인트를 찍기에는.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고 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만큼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옵션이 있어요. 레퍼런스. REFERENCE 레퍼런스. 요건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R이라고 명령을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돼요. 자, 저 R을 입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의 길이 값을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두 점을 찍음으로써 그 두 점의 길이 값을 CAD에 입력을 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R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시작점을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걸 찍고 나면 두 번째 뭘 물어보냐면 끝나는 점이 어디냐. 여길 찍어주면 되겠죠. 이게 현재 길이 값으로 입력이 돼요. 시스템 안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누르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새로운 거리 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거리 값은 아까 200이라고 그랬죠. 그 200이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레퍼런스 R이라는 옵션을 쓰고 들어가니까 레퍼런스 렌스 현재 길이값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자, 현재 길이값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서 물체의 좌측 하단 부분 여기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컨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9.48이죠. 그러면 여기 끝에 점을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이는 거. 자, 아래쪽에 뭐라고 나와요? 뉴 렌스.
새로운 길이값이 얼마냐? 아까 제가 200이라고 그랬습니다. 200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200이 딱 맞춰지죠. 이게 스케일 사용입니다. 스케일 사용. 이게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인데요. 얘를 120에 맞춰라 라고 했어요. 120. 자, 제가 맞춰볼게요. 자, 스케일 일단 뭐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시고 엔터. 자, 물체의 좌측 하단에 찍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제일 편합니다. 찍었어요. 봤더니 레퍼런스 현재 길이값 200이라고 숫자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로 직접 찍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길이가 입력이 됐죠? 지금 200이라고 입력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길이값은 얼마? 120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길이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 사용입니다. 스케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image 이미지 어태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미지 어태치.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지적도 같은 거 가끔 가지고 오시죠? 지적도나 외부 도면.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도면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도면을 떠야 될 경우가 있어요. 도면을 떠야 될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면을 카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을 떠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 어태치. 자, 제가 쓸만한 이미지가 있나?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쓸만한 제 이미지를 하나 골라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이미지를 하나 깔아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깔고 그 스케일을 어떻게 맞추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오른쪽 버튼 못쓰게 만들었구나. 자, 제가 검색을 잠깐 이미지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잠깐만요. 또 이미지 이거 쓰면 되겠다. 여기도 마우스 없죠? 못 꺼놨구나. 제가 잠깐 이거 캡처를 좀 뜰게요. 이렇게 캡처 해서 세이브 바탕화면에 자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드릴 때 이미지 어태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미지 어태치. 자, 이미지 어태치라는 명령은 JPG라든지 PNG 같은 이미지 파일을 CAD 도면 안으로 불러들일 때 쓰는 명령입니다. 자, 데스크탑에 아까 제가 이거 있죠? 자, 오픈 자, 할게요. 해서 이미지를 적당히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좀 들어왔죠? 자, 여기 보니까 길이값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길이값이 안 나왔죠? 자, 얘를 실적으로 맞춰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건축 설계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디스트 거리값을 재보면 이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가 185 그러니까 10cm, 18cm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안 맞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 이게 이제 도로 부분인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얘를 맞추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기준 거리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요. 여기 모서리점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모서리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모서리를 이렇게 딱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 보이시죠? 선 그려진 거. 자, 실제 이 지형에 가서 보니까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를 재봤어요. 실질적으로 실측을 재봤더니 12,0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12m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요럴 때 바로 스케일을 쓸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통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통째로 선택을 하시고, 자, 엔터 누르셔야 되겠죠. 베이스 포인트는 저에게 라인을 하나, 보조 라인을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 보조 라인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자, 레퍼런스 물어보겠죠. 자, 레퍼런스 현재 길이 값은, 자, 이 라인의 좌측 하단 꼭지점에서부터 우측 상단 꼭지점까지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물어보죠. 뉴 렌스, 새로운 길이 값이 얼마냐? 12,0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지형 자체가 12,000 지형도로 맞춰지겠죠. 그러면 디스트, 거리값을 이용해서 여기서까지 이렇게 재보시면 대략 이 땅의 전반적인 평수라든지 이런 모습을 산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파일로 다 제공을 하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외부에서 뭐 도면을 카피를 이미지로 떠와서 그 카피 떠온 거를 도면화 시켜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얘를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좀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시면 게시판에 바로바로 글을 써주시면 돼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그러면 제가 보다가 곧바로 답을 달아드릴게요. 자, 스케일은 이렇고, 자, 로테이트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하고. 자, 로테이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로테이트. 자, 스케일하고 로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축의 개념이 공유가 돼요. 그 공유가 된다라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똑같죠? 거의. 자, 볼게요. 로테이트 하고 나서 엔터를 딱 눌러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가 떠요. 이렇게 물체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베이스 기준점. 아까 스케일하고 동일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스케일은 제가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사방으로. 근데 로테이트는 제가 찍는 점을 기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딱 찍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